자, 34페이지 138번 봅시다. fx가 분속꼴이네. 자, 이렇게는 fx가 있는데 얘가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여야 된대. 자, 그러면 해석합시다. 분수꼴인데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래. 그 말은 뭐다? 분모가 0일 때가 딱 한 번 있다는 소리지. 그지? 당연한 얘기. 근데 분모를 보니까 뭐야? x에 대한 2차식이네. 즉 결론 분모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이 한 개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딱 한 개다.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이겠지. 그래서 판별식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보다시피 실근 2개 나오겠지, 그지? 뭐 굳이 구할 것까지는 없지. 개수 구하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0 만드는 x값은 2개가 나와야 돼. 1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k값이 몇 개? 2개 있겠지. 굳이 k값을 구할 것까지는 없겠고 실수 나오는 거 확인됐으니까.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문제가 있지. 요걸 푸는데 요 방법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건 뭐야? 얘가 2차식이다 라는 전제 하에 푼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2차식이 아닐 때도 봐야겠지.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불분명할 때 맨날 이렇게 했었잖아, 옛날부터.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다라고 가정해 놓고 보니까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분모가 8x 플러스 8 이렇게 돼버리지, 분모가. 그럼 이거 0된 x값 마이너스 1이 아니야? 하나 있잖아. 하나네. 딱 하나네. 그러니까 뭐야? k가 마이너스 2여도 되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분모가 2차식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k값이 2개가 나올 거고, 분모가 1차식이다라고 가정해 보니까 하나 되네. 얘도 되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 3개. 요게 138번이었고 괜찮지? 자, 다음 139번. 자, 다항함수 fx, 이제 뭐 말할 것도 귀찮다. fx는 정구간 연속이라고 줬고, 자, gx가 두 가지식인데, 첫 번째가 x-1의 전체 제곱에 fx-x 세제곱이래. 얘는 x가 1일 때만 못 쓴대. 다음 x가 1일 때는 그냥 k래. 자, 근데 이 gx도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gx도 연속이다. 마지막 g의 극한값 x가 오랜만이다. 무한대로 가는 gx의 극한값이 4 나왔대. 이때 k값 구하쇼. 자, 해봅시다. 이거부터 가자. 반가우니까. 자, gx의 극한값 구하려면 누구 써야 돼? 얘 쓰는 거지. 당연히. 얘는 점이고,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gx를 여기다 쓱 집어넣어 보면 gx 자리에다가
x가 무한대로 가는 x-1의 전체 제곱분의 fx-x 세제곱인데 얘가 4 나왔단 소리지. 무한대로 가는 분수꼴의 극한값이 4 나왔대. 그 말은 분모랑 분자는 동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4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얘를 fx만 따로 보지 말고 이 전체로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x 세제곱이라는 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얘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답이 4니까 4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지. 괜찮지? 물론 이거 이항하면 뭐 fx는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지? 자, 극한값으로 요거 알아냈어. 다음 연속이라며 할 거 하자. 여기서 1에서 얘가 1로 가는 극한이랑 k랑 똑같아야 돼. 맞아? 자, 그러면 요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1에서 똑같다는 걸 보이자. 그러면 x가 1로 가는 x-1의 제곱 fx-x 세제곱, 요게 1로 가는 극한값이지. 그게 뭐 나와야 돼? k 나와야 돼. 그래야 연속이거든.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함수값 같아야 연속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극한값 구하려고 숫자로 가는 극한이니까 대입해서 분모가 0되네? 그럼 분자도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분자에 1 넣으면 0 나온다. 이거지. 맞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얘들아, 이것만으로는 지금 요 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왜? 얘가 x-1의 제곱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표현보단,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은 얘들아, 여기 제곱이 없어도 맞는 말이잖아. 그럼 제곱까지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fx-x 세제곱이라는 분자에 있는 식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요게 더 옳은 표현이겠지. 그지? 이해됐어? 그래야 얘가 이렇게 생겨 먹어야 약분 한 답이 1을 넣어서 k값 나오겠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다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자. 우리가 알아낸 두 가지 정보를 합치자. 그러면 fx-x 세제곱이라는 애는 4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인데 x-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fx-x 세제곱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이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겠지. 최고차의 개수가 4인 2차식인데 x-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4일 수밖에 없잖아. 됐네? 얘 나왔네?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지. 왜? 난 K값 알고 싶으니까. 진짜로 극한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얘를 요 식에다 쓱 집어넣어주면, 자, 요거 그대로 넣었어. 분자에다가. 날라가겠지? 뭐 남아? 4 남네? 여기 X 없잖아. 그럼 4겠지 뭐. 됐을까? 다음 140번. 자, 이제 끝이 보인다. 일단은
봅시다. 140번. fx랑 gx가 둘 다 2차식인데 걔네 둘을 합성한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는지 조사하래.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면 얘들아, 어떤 함수가 최대 최소값을 주어진 범위에서 갖는다라는 말은 뭐야? 연속이다지. 그치?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합성 함수가 연속 함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F합성지 이걸 할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는 일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 구간 내에서 얘 연속이니? 연속이지. 얘도 연속이니? 연속이지. 그럼 그 상태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볼 건데, 간단해. 자, 일단 아이고, F합성수지. 얘를 먼저 할 거 아니니? 그지? gx를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gx의 범위를 잡아보자. y값의 범위를. 그 y가 얘한테 갈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g를 먼저 확인해 보자. 자, g의 0은 5고 g의 3은 2고 하나 더 있지? 범위에는 안 보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g의 2는 1이지. 꼭지점. 당연히 할 일. 됐지? 그러면 요 x의 범위에서 g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최소값, 최대값. 그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일 거야. 됐지? 그러면 미안, x가 아니지. 이거지? gx. 그러면 요 범위가 누구에게 적용되면 돼? fx에게 정의역으로 작용하면 되죠. 이게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요 gx의 범위가 fx에게 작용을 해서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자, 여기로 가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인데 x의 범위가 우리가 gx에서 찾아낸 범위로 1부터 5까지인 정의역으로 작용하겠지. 됐을까?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꼭지점 1이지? 있네? F1은 6이고 그럼 뭐 당연히 5에서 최소겠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나오네. 됐니? 순수하게 다 됐네, 그지?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결론은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잖아. 지금 우리 구한 거 아니야? 나왔네. 최대값, 최소값. 끝. 간단.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정리 문제는 그냥 너희가 알던 대로 해도 큰 부담 없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한 거야, 그냥. 됐을까? 자, 다음 141번 마지막. 이것도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봅시다.
자, fx랑 gx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계산할 생각은 버려야지. 4차랑 3차네. 자, 근데 fx는 gx다 라는 방정식이 열린 구간 1, 마이너스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일단 fx는 gx다. 즉 fx 마이너스 gx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면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4k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0은 0. 요딴 식이 하나 나오지. 맞아? 얘가 우리가 모르는 4차식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대. 맞아? 그럼 얘들아, 얘의 그래프를 몰라도 뭔 상관임? 결론은 뭐야? 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면 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나오고 또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나오는 상황이면 되는 거잖아. 연속일 건 볼 것도 없지. 왜? 4차식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지. 이해됐어? 뭔 소리 하는지? 다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끝. 요거를 만족하면 되지. 괜찮을까? 그러면 집어넣는 것만 일이지. 그래서 집어넣어보면 나오는 식이 이건 뭐 귀찮은 짓이니까 이거랑 요게 나온다. f-1과 f2 구한 거야.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얘가 음수다. 그럼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7분의 10보다 크고 5분의 23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k가 뭐래? 정수.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0부터 4까지겠다. 정답 5개. 됐을까?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2단원 드디어 미분. 앞으로 약 1시간을 내가 떠들 텐데 부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 첫 단추만 잘 끼면 생각보다 할만해. 뭐 맨날 미분 적분 이래갖고 와, 진짜 미치도록 어렵구나 라고 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중요하다는 거지 엄청 어렵다는 아니야. 근데 처음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물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렵겠지, 당연히. 근데 내용은 들을만 하다고. 자, 해봅시다. 부디 오늘 하면서 첫 단추가 잘 깨어지길 바래. 되게 중요하거든. 자, 내가 여기 이거 맨 처음 했던 차례 설명할 때 얘들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미분은 선을 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어. 기억이 안 나면 기억해. 자, 미분은 선을 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미분은 그래프가 있으면 선이잖니 얘들아? 여기에서 어떤 특정 점을 보고 싶은 거야. 그 점과 관련된 무언가를. 오케이? 그러면 그 결과물은 이따 나올 거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1단에서 얘들아 극한을 배웠잖니? 괜히 배운 거 아니겠지? 그리고 내가 설명할 때 뭐라 해서 1, 2, 3단원 이어진다고 했지? 극한을 괜히 배운 게 아니야. 극한 가지고 해야 돼. 자, 이제 빌드업을 해보자. 자, 미분을 그냥 미분이다라고 해서 그냥 미분, 시작부터 미분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거든? 자, 처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야.
기울기. 여기서부터 출발해. 자,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그 기울기 있잖아. 그 기울기를 구할 때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이렇게 물었어. 야, 1,2에서의 기울기 구해봐라고 했어. 그럼 내가 미친놈이지. 당연하지. 기울기라는 건 너희 상식선에서 당연히 2점을 줘야 돼. 그지? 그래서 2점을 통해서 2점의 x 증가량이 분모, y 증가량이 분자가 돼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일반적인 기울기의 뜻이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책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책 한번 봐. 기울기라는 용어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울기랑 똑같은 용어를 하나 배우게 돼.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진짜 아예 똑같아. 평균 변화율 이라는 단어가 생겨. 똑같은 말이야. 자, 평균 변화율, 즉 2점. 얘들아, 물론 이걸 말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시험을 한 과목 봤어. 80점 나와서 나 평균 몇이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지. 최소한 2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최소 2점이 필요하지. 그래야 2점의 평균이 나오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점이 있을 때 한글 그대로 가면 돼. 2점의 변화율의 평균을 구한 거야. 뜻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에는 뭐야? 2점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야. 2점이 필요해서 그 둘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자,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구해보자, 얘들아. 자, 방금도 말했지만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2점이 필요해. 그래서 그 2점을 A, FA와 B, FB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표현하겠지. 됐지? 여기까지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 그지? 자, 근데 요거를 좀 표현을 바꿀 거야. 여기서부터가 좀 낯설 거거든? 자, 보자. 자, 상황 그래프적으로 볼게. 여기에 FA가 있었고, A, FA. 여기에 B, FB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FA, 여기가 FB. 이렇게 있었어. 자, 이때 책에서는 증분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뭐 필요 없어. 증분이라는 말 몰라도 돼. 그 증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변화량, 증가량이거든. 그럼 얘들아, 얘를 기준으로 얘를 보자. 그러면 요 길이가 x값의 증가량이지. 그 x값의 증가량을 수학적 기호로 델타 x라고 쓰거든. 이 세모를 델타라고 읽으면 돼. 델타 x라고 읽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x 증가량, x 변화량 이거거든. 됐지? 자, 그러면 요 x 간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있는 이 b를 얘들아, 이 b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거. 숫자로 쉽게 보여줄게. 여기에 1,2가 있었고 여기에 3,5가 있었어. 이때 요 길이가 2잖니? 그럼 요 3을 1 더하기 2로 해도 되냐는 거지. 맞잖아. 이 길이가 2니까. 맞아? 됐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도 B자리에 얘 써도 되네? 그래서 여기가 F A 플러스 델타 X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됐어?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보면, 적용시켜보면, 자, 기울기이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또 다른 식이 B-A 대신에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근데 얘들아, 얘에서 얘를 빼면 그게 뭐야? 델타 X잖아.
실제로 얘에서 얘 빼봐. 델타 x 남잖아. 지금 B자리에 얘가 온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델타 x만 남겠지. x 값의 증가량. 다음 분자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표현되겠다. 맞나? 사실 그냥 문자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야. 똑같은 말이지 뭐. 똑같았지 얘들아. 자, 근데 수학은 귀찮은 걸 진짜 더럽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델타 x 쓰는 것조차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치환했어. h라고. 그냥 이건 왜요? 라고 a로 하면 안 돼? 되는데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얘를 델타 x를 h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식이 조금 느낌이 이상해질랑 하는 모양으로 바뀌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잘 해나갔다면 이 식이 뭐 대단히 이상한 식은 아니지. 그냥 여기서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델타 x 쓰기 귀찮아서 h로 바꾼 거야. 됐을까? 얘들아? 여기까지? 자, 여기 써있는 요 세 가지 식이 뭐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들아 누가 이걸 쓰겠냐? 당연히 이거 쓰겠지. 귀찮게 누가 이걸 쓰겠어? 이거 쓰겠지. 맞지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는데 1,2랑 3,5의 기울기 구하래. 그럼 당연히 그냥 1,2와 3,5에서 x는 3 빼기 1하고 분자는 5 빼기 2 하지 않겠냐? 이걸 누가 델타 x를 따지고 앉아있겠어. 맞아. 평균 변화율 구할 때는 그냥 너희가 알던 대로 요거 쓰면 돼. 됐지? 근데 왜 여기까지 오냐? 얘가 본론이 아니어서. 얘들아 지금 이게 미분이겠냐? 당연히 아니지. 그지?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요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 너희가 알고 있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분의 시작이거든? 자, 들어보자. 자, 평균 변화율은 지금 너희가 봤다시피 점 2개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요 점 2개,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가 있을 때, 여기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다면, 이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 거야. 야, 그러면 이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중에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을 향해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야. 영원히. 얘들아 우리 극한에서 x가 2로 가는 x 플러스 1이 있었어. 그럼 이거 뜻이 x가 2를 향해 영원히 간다는 거지. 만약에 좌극한 개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1.1, 1.2, 1.3, 1.4, 1.9, 1.99, 1.999, 1.9999 이어서잖아. 그지? 영원히 2를 보내. 그지? 그러면 이 개념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한의 개념으로 따졌을 때 얘가 2가 x값이 2가 되는 건 아니지. 2를 향해 가는 거지. 영원히. 그러면 여기 있던 두 점이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 쳐? 그러면 1이 2를 향해 영원히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영원히 갔을 때 원래는 두 점이지만 진짜 끝에 끝까지 가면 한 점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봐. 얘를 확대했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x가 2인 점은 가만히 있었어. 근데 x가 1인 점이 영원히 얘한테 갔어. 영원히. 그러면 거의 붙어있을 말랑 하겠지. 그럼 얘를 쭉 확대했어. 그래,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둘을 이은 선, 얘처럼 얘네 둘을 이은 선이 조그맣게 있겠지. 그치? 근데 걔를 확대 쫙 했어. 그러면 그 선이 어떤 선을 의미하냐? 요 점에서의 접선이 된다.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두 점이 있어서 근데 그 두 점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두 점을 이은 선이 요만하게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걔를 쭉 펼쳤어. 늘렸어. 그러면 그 선이 요 파란 선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파란 선의 이름은 뭐야? 접선. 요 빨간 점에서의 접선. 왜? 노란 점이 빨간 점에 거의 일체화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극한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두 점이 있는 건 맞지만 한 점처럼 보는 거지. 그러면 두 점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두 점이 엄청나게 붙어 있긴 하지만 여튼간에 그 두 점을 이은 선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선이 엄청 작겠지. 근데 그걸 직선이니까 쭉 늘릴 수 있잖아. 늘리면 요 선이 된다는 거지. 접선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됐어? 상황,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방금 내가 말했던 그 한 점을 다른 한 점으로 영원히 극한으로 보내버린다. 오케이? 즉, 여기건 두 점을 한 점으로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지. 붙어 있도록. 지금 이제 내가 할 말 이해되면 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A가 가만히 있는 점이었다면, 오케이? A가 가만히 있는 점이었다면 얘가 X를 향해, 얘가 A를 향해 영원히 가면 되지. 이 B값이 A를 향해 영원히 가면 되지. 여기에서 얘들아, H가 뭐였어? X값의 증가량이었지? X값의 차이, 증가량, 그지? 쉽게 말하자면 X값의 이 거리. 오케이? 거리.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이 상황이 나오려면 H가 0을 향해 극한으로 가면 되지. 두 X값의 거리가 0을 향해 가는 거지. 상황적은 똑같아. 식이 다르지만 상황적은 똑같지. 뭐야? 두 점을 한 점처럼 붙여버리는 거지. 두 점을 한 점처럼 영원히 극한으로 붙여버리려면 얘가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B가 A를 향해 영원히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H가 영원히 0을 향해 가면 되지.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나오는 게 한 점이잖아. 실제로는 두 점이지만 한 점처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평균 변화율의 반대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그 순간 한 점. 실제로는 두 점이지만 한 점처럼 하잖아. 왜? 극한으로 보낼 거니까. 이래서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거 자, 할 거야. 그래서 극한으로 보낼 거잖아. 이 식을.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낼 거야. 그 극한으로 보내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두 점이 한 점처럼 되도록 하는 극한을 보낼 거야. 그때 쓰는 식이 얘랑 얘는 어차피 얘를 바꿀 거잖아. 귀찮아서 바꾼 거잖아. 얘야. 이 두 개를 극한으로 보낼 거야. 잘 따라와 얘들아. 오늘 하는 것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방금 했던 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극한으로 보내는 그 방향성은 뭐야? 두 점이 한 점이 되도록. 요거야. 요것만 안 놓치면 이해돼? 자,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A라는 점은 가만히 있어. 그지?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일 거야. 근데 얘는 지금 B라는 점, B, FB라는 점을 임의로 상정한 거잖아.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자. 즉, 여기서 A, FA는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얘를 향해 가면 되잖아. 근데 그 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일반화시키자고. 그럼 여기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얘를 X, FX라고 둘 수 있겠지. 맞아? 그냥 아무 점이나 다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 어차피 A, 여기만 가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킬 거야. B라는 점에서만 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결국에는 내 목표는 뭐야?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두 점, A와 B라는 두 점이 있었는데 A는 가만히 있고 요 B라는 점을 A에다 갖다 붙일 거야. 근데 그게 B인 점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 C여도 되잖아. D여도 되잖아. F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자고. 아무 점이나 다 되니까. 그래서 얘를 FX라고 할게. 그치? 얘들아, 그럼 요까지의 뜻은 뭐야?
x, fx라는 점과 a, fa라는 점의 평균 변화율이지. 됐지? 근데 우리 원하는 건 뭐야? 이거를 한점화 시킬 거야. 여기까지 돼서? 그럼 얘들아, 얘가 움직일 거야. x, fx라는 점이 a, fa라는 점을 향해 영원히 갈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보낼 거야. x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 a로 보내면 되지. 영원히. 이래서 식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 계속 쏟다 지우네. 이렇게 있었는데 어딘가에 x, fa라는 x라는 점이 있었지. 얘를 이거 식 그대로 갈 거야. 얘를 a를 향해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지. 영원히. 그러면 원래 두 점이었던 게 한 점처럼 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영원히 a를 향해 가면 얘가 한 점화가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여튼간에 이 두 점이잖아, 실제로는. 그러면 그 둘을 이은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평균 변화율이라며. 근데 그거를 영원히 보내버리면 한 점처럼 되니까 그 평균 변화율, 기울기에 대한 기울기처럼 나왔던 선이 접선처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순간 변화율 구하는 식이겠다. 자, 그럼 요게 이해됐으면 하나 더 써보자. 요거. 얘들아, 여기서 h가 뭐였어? 델타 x였지? 델타 x가 뭐야? 두 점 간의 거리지. 근데 우리 지금 목표가 뭐야? 두 점 간의 거리가 없어져야 되지. 한 점 하나 된다며. 그럼 여기서 h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 거리가 없어져야 되지. 델타 x, 두 점의 x 간의 거리가 0이 될 때까지 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한 점 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 외워. 그냥 외워.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워. 못 외우면 안 돼. 절대. 쓸 것도 없어. 책에 있겠지. 책에 없으면 이 책은 갖다 버려야 돼. 무조건 외워. 자, 요 식에서 얘들아, 이 구조가 중요하거든? 왜냐면 나중에 본론까지 알면 되겠지. 본론까지 간다면 얘들아, 이거 너희가 실제로 미분할 때 안 써. 이거 써서 미분하는 미친놈은 없어. 귀찮거든. 엄청.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글러가게 되잖니?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거를 되게 좋아해. 이 식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걸. 오케이? 나중에 본론까지 들어가고 나서 다시 알려줄게. 다시 말해줄게. 자, 여기서 식의 구조가 중요하다 했어, 얘들아. 구조 잘 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똑같아야 돼. 당연하지. x, fx니까. 여기 a랑 여기 fa랑 똑같아야 돼. a가 똑같아야 된다고. 당연하지. a, fa니까. 그지? 그리고 빼기로 연결돼야 돼. 왜? 기울기 구하는 식이 원래 저랬으니까. 됐지? 그 말은 얘들아, 그 말은 fx가 이 x가 얘들아, x가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어도 돼. 그럼 여기도 x제곱이겠지. 얘가 2x여도 돼. 그럼 여기가 2x겠지. 왜? 얘가 x값이고 우리 지금 저거 내가 여기까지 여기부터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가 2x면 여기도 f2x면 되잖아. 얘가 1이면 얘가 1이면 돼. 물론 1이 나올 리는 없고 여기가 x겠지만 여기가 x면 여기도 fx겠지. 왜? 얘가 x값일 때의 얘가 y값이니까. 즉 얘랑 얘가 한 점이라는 걸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fx건 x제곱 fx제곱이건
x 세제곱 fx 세제곱 이거 뭔 상관이야. 똑같으면 되잖아. 됐지? 똑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마이너스여야 돼. 왜? 증가량이니까. 됐지? 구조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더 골라픈데 잘 봐. 얘들아, 여기서 h는 증가량이지. 그러면 이 증가량은 이 함수가 이 극한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상관없어.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h는 여기 있는 h와 여기 있는 h가 똑같기만 하면 돼. 즉 여기가 h제곱이면 얘도 h제곱이고 얘가 2h면 얘도 2h고 얘가 마이너스 h면 얘도 마이너스 h면 돼. 똑같기만 하면 돼. 다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 있지? 얘네들도 똑같아야 돼. 얘가 1이면 얘도 1이고 얘가 2면 얘도 2여야 돼. 얘가 3이면 얘도 3이고 얘가 k면 얘도 k여야 돼. 그리고 요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 그지?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 여기는 빼기여야 돼. 왜? 당연하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랑 비슷하게 생겼다. 여기가 플러스다? 안 돼. 오케이? 이 식 그 자체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얘들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외우라고 하는 건 진짜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외워야 돼. 얘들아, 내가 대수 수업하면서 삼각함수 공식 외우라고 해야지? 아니잖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외워야 돼. 얘는 외워야 돼. 무조건. 그냥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외워야 돼. 알겠지? 부호가 헷갈린다거나 이딴 거 안 돼. 그냥 외워. 반론 없어. 그냥 외워. 그리고 이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울 필요 없어.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거기서 보면서 하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돼. 근해 공식 마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 그 결과물은 내가 아까 그림으로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어떤 곡선 위에 직선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맞아? 됐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요식 또는 요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점이 지금 a, fa인 거잖니? 그지? 됐지? 그때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즉 x가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f'a라고 불러. 기호야, 약속. A에서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하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 짓거리 왜 하는 거야?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함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시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예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치자. 자, 그때 나는 x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x가 3일 때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가보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어딘가에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점을 3을 향해 영원히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그 영원히 간 점과 이 3이라는 점 간에 이은 선이 그렇게 있지. 근데 걔를 쭉 누르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 파란 선이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여기든 여기든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어보자. 자, 그럼 요게 아까 내가 뭐랬어? A에서의 X가 A일 때의 평균, 아니,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한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거야. 오케이? 됐지? 됐지?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들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리미트 x가 여기 있는 x, fx가 있어서 얘를 어디로 보낼 거야? 3으로 보낼 거야. 영원히. 3으로 가는 극한이겠지? 요거야. 요거 봐. x 마이너스 3. A, F 프라임 A. 오케이? 아, 미안. 이거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 이따가 설명해 줄게. 됐지? 그럼 여기 3이 와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는 F, X. 왜? 얘가 X니까 얘도 X겠지. 마이너스 F, 3. 왜? 얘가 3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거 구조가 되게 쉬워. X, FX에서 3, F3까지 영원히 얘를 3으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2선이 되니까. 2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가자. fx는 얘지. 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다음 f3은 몇이냐? 9, 마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1을 뺄 거지. 그럼 플러스 2가 오겠지. 맞니?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3 있지. 얘들아 이거 계산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지. 약분되지? 당연하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데? 숫자로 가는 극한은 대입할 건데 분모가 0되니까 약분하겠지. 약분했어. 그래서 남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약분 다 되면 x 마이너스 1 남지. 이제 넣겠지? 몇이야? 2 나오지? 그럼 이거 해석이 뭐야? x가 3인 점에서의 요 곡선 위에 x가 3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나온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는 미분했다라고 불러. 즉 미분은 얘들아 아까 내가 처음 했던 게 뭐야? 선에서 점을 보자고 싶다는 거였지. 이 선에서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우리 미분한다라고 불러. 오케이? 됐니 얘들아?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할만하잖아. 근데 식이 더러울 수도 있겠지. 이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언제 다 하고 앉아있냐? 약분해야 되는데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구성이 무조건 약분해야 되잖아. 무조건. 이거 언제 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 식 내가 쓰지도 않았지만 이 식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있어?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이겠지. 그러면 3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어야 돼. 진짜 넣어야 돼. 넣으면 나오는데 야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기가 너무너무 귀찮아. 극한식을 쓰기에는. 그래서 나오는 게 지울게?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야 이거 책 순서 나 안 지킬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미분법이야. 자, 미분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얘들아? 한 곡선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미분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였어. 그지? 그래서 이 파란 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기에다 넣든 넣어서 극한을 계산하면 답이 나와. 맞지? 근데 귀찮아. 엄청. 그래서 나온 게 미분법이야. 극한을 안 거치고도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즉 극한을 안 하고도 개념으로는 이게 있지만 극한을 안 쓰고도 이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됐지? 자, 이게 미분법인데 엄청 쉬워.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가자. 답을 알고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자, 나는 x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오케이? 이건 지금 목표 똑같아. 즉 나는 f'3을 알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극한에다 집어넣어서 해도 되지만 미분법을 이용해서 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 또나 정신 차려. 이거 졸라 중요해. 진짜 말도 안 되게 중요해. fx를 미분법을 통해서 f'x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오케이? 바꾸는 방법. 자, 지수에 있는 수를 내려. 개수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갔으니까 여기 있는 x제곱이라는 2차식을 한 차수 내려. 그럼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짓거리를 모든 항에 반복하면 돼. 뭐야? 지수를 앞에 개수로 내리고 차수는 한 차수 내린다. 끝.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1이 있잖아? 내려가봤자 의미 없지? 그럼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만 있겠지? 다음 x의 1차가 내려가면 뭐가 돼? 뭐 0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수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여튼간에 몇이야? 1이지. 왜? x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4만 하겠지? 상수항은 차수도 없잖아. 그럼 얘는 줄 것도 없지. 그럼 얘는 사라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가 떨어지면 1차가 되겠지? 1차가 떨어지면 상수항이 되겠지? 상수항이 떨어지면 사라져.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미분을 하면 그 결과물은 무조건 어떻게 돼? 한 차수가 내려가. 이해됐어? 자, 연습해보자.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서, 자, 그럼 얘 미분식은 왜? 어디 아파? 그래? 미분해보자. 12x 세제곱 마이너스 4x.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이게 미분법이야. 됐어? 여기까지? 진짜 쉽지? 진짜 쉬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미분법이라고 해서 바꿔서, 식을 바꿔서.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 얘를 미분하면 식을 요렇게 써. 표현을. 비슷하지 않냐? 얘가 우리 지금 아까 x가 3일 때 미분, 이거 2 나왔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그치? 나 지금 우리 방금 배운 걸로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 식을. 근데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f'x라고. 그럼 나 여기서 이거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식에다 뭐 넣으면 되겠냐? 3 넣으면 되지. 여기다 3 넣으면 우리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진 않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치? 3 넣으면 몇 나와? 똑같네? 그럼 얘들아,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거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안 구해. 이렇게 구하지. 근데 뭐다? 너희가 책을 펼쳐보면 알겠지만, 문제 쪽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문제에서 더럽게 많이 좋아해. 왜냐면 복잡하거든. 첫 번째 복잡해서, 두 번째 근본은 얘니까. 미분이라는 거의 정의는 무조건 이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짓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엄청 많이 내. 그래서 외워야 돼. 왜냐면 앞으로 너희가 혼자 공부할 때 미분을 진짜 미분 가지고 별의별 짓을 하거든? 그때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하지. 평소에 이렇게 하는데 문제에서 요거 가지고 풀라고 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무지하게 좋아해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자, 용어 정리를 합시다. 이제 용어 정리를 하자. 자, 상황 이해됐지 얘들아? 자, 용어 정리. 자, fx가 있었어. 얘를 우리가, 이건 중요하잖아. 원래 함수라고 해서 원함수라고 부른다 치자. 자, 이때 얘를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할 거야. 그지? 그러면 요런 식이 나온댔지. 됐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라고 불러. 어떤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우린 도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약속이야. 오케이? 어떤 함수를 미분한, 우리 방금 했던 미분법 있잖아? 차수 내리는 거? 그 미분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f'x를 우린 도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 fx에다가 1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1일 때의 함수값 나오는 거지. 걔를 미분해서 f'x에다가 1 넣어서 그러면 f'1이지. 그러면 이 f'1이 뜻하는 건 뭐야?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오케이? fx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고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때 그래서 fx를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거기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2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k를 넣을 수도 있고 별의별 다 하겠지. 됐지? 그러면 이때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해서 x가 1일 때의 뭐라?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괜찮나? 똑같은 말. x가 1일 때의 순간 변화율. 괜찮니? 또 있어. x가 1일 때의 이건 안 배웠어.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다 똑같은 말. 싹 다 똑같은 말. 이해됐을까? 자, 이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이 단어를.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5가 있을 땐 x가 k일 때의 미분계수가 (7이다) 이때 k 구하시오 라고 했어. 또는 x가 k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 7이다. 또는 x가 k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7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말. 푸는 방법은 얘를 미분법을 통해 미분해서 나온 도함수가 7일 때의 x값 구하시오지. 그러니까 정답은 5요 라고 하면 되지. 용어 정리 이해되니? 괜찮아? 다들? 얘들아? 졸려 죽네. 다 했어.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엄청 중요해. 너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박혀있길 바래. 정말로. 정말로.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뭐가 좋으냐? 왜 미분 노래를 부르냐? 자, 너희가 고1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차함수가 있었다. 그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기 좌표가 뭐 여기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고 치자. 예를 들어. 그리고 그 위에 한 점, 뭐, 1, 마이너스 2. 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바로는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임의로 잡고 바로 하자.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잡겠지? 이 정도는 기억나야지? 그러면 얘랑 접하는 거니까 두 식을 합친 식의 판별식이 0인 m값을 찾는 거야. 그치? 요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던 짓 아니야? 맞지? 근데 얘들아, 근데 미분을 배우면 얘들아, 우리 지금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 아니었냐? 괜찮을까? 도함수 구했어? 미분법으로 도함수 구했어? 나 지금 여기서 x가 몇일 때의 기울기 하고 싶어?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하고 싶지? 그럼 1 넣겠지? 맞아? 그럼 1 넣으면 기울기 몇이야? 4. 아, 얘 기울기 4야. 1, 마이너스 2 지나네? 정답. 끝. 미분 1에서 하는 거야. 졸라 빠르거든. 이해됨? 일단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미분 1에서 하는 거야. 물론 이게 미분의 단은 아니지, 당연히. 이해됐을까? 하나 더. 자, 얘들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다, 맞나? 외우라고 했었지? 자, 이제부터는 안 해도 돼. 생각해보자. 얘들아, 미분계수란 뭐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 그지?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2차 함수에서 꼭지점에 있었어.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그은 접선은 당연히 뭐야? x축에 평행하겠지. 그러면 이 빨간 선의 기울기는 빼박 0이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요 꼭지점의 x좌표는 미분계수가 0이 나올 때의 x값이다. 맞나? 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알고 있잖아, 이미.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뭔데?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가 즉 도함수가 0일 때 x값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이참수의 일반형으로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쳐보자. 그럼 얘 미분하면 y'은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나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꼭지점일 테니까. x값 찾으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 이건 거야. 미분값이 0 나오는 x값이 얘거든. 이해됨? 자, 그래서 미분법으로 지금 개념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했어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도함수는 뭐다? 원래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 오케이? 그 도함수에다가 실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x가 그 점일 때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됐니? 자, 그러면 미분법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왜냐면 식이 맨날 이렇게 이쁘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미분법을 2가지만 더 볼 건데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의 끝이야. 자, 미분법에서 만약에 식이 이렇게 이쁘장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다 치자. 이거 전개 다 해서 미분하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이걸 어느 천년의 전개를 하고 있어. 그지? 그지? 그래서 전개를 안 하고도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당연히.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뭐 이름은 딱히 없는데, 뭐 거듭제곱의 미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완전제곱식의 미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미분합시다. 미분법이야. 미분하는 방법. 어떤 식을 미분해서 도함수로 만드는 방법. 근데 이렇게 이쁘장하게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으면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전개하기가 너무 싫잖아. 그래서 미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자,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자, 이거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치환했다라고 생각만 하자. 생각만. 그러면 세제곱이지.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지. 이래서 괜찮니? 얘를 그냥 하나에 뭉뚱그려.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변들어자면? 자, 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설명하려고 말할게. 이 부분을 우리는 겉미분이라고 불러. 겉에 있는 껍데기를 미분했다는 소리야. 됐지? 그럼 여기에는 변함이 없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오겠지. 왜? 얘를 치환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됐지?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곱하기가 붙어. 그 곱하는 게 누구냐? 결론부터 써줄게. 얘가 곱해지면 돼. 뭐야, 얘들아? 이 괄호 안에 있던 애만 미분한 거. 보여? 얘를 속미분이라고 불러. 이름 그대로지. 겉에 있는 애를 먼저 미분한 다음에 속미분 값을 곱해주는 거야. 요게 거듭제곱의 미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 정신 차려, 얘들아. 힘든 건 아는데 나도 힘들어.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의 전체 4제곱을 미분해보자. 따라오면 되더라. f'x는 4 곱하기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6x 마이너스 5. 괜찮나? 이게 거듭제곱꼴에 미분하는 방법이야. 전개 안 하고도. 이걸 전개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야. 언제 해, 이걸. 됐어, 얘들아? 이게 거듭제곱 미분하는 방법. 다음, 하나 더. 마지막. 자, 이럴 수도 있겠지. fx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 이거 어느 천년에 전개한다면 미분하냐? 물론 전개해도 되겠지. 근성 있게. 그지? 근데 안 하는 게 맞잖아, 이런 것. 그럼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얘들아? 이 두 개의 괄호 있잖아? 한 번씩 순서대로 미분하면 돼. 즉, 얘를 미분했다면 얘는 냅둬. 반대로 얘를 미분했다면 얘는 냅둬. 결과물을 보여줄게. 앞에 거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맞나? 앞에 거를 미분했다면 뒤에 거는 냅둬. 됐지? 플러스로 연결하면 돼.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앞에 거를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겠지. 맞나? 요게 곱의 미분이야. 책에 있어. 이게 곱의 미분이라고 불러. 곱한 형태를 미분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줄게. 이거 숫자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일반화 시켜줄게. 곱의 미분. fx가 gx 곱하기 hx 꼴이라면 f'x는 g'x hx 플러스 gx h'x다. 이게 곱의 미분이야. 곱하기 형태라면 하나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때 얘와 얘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누구를 먼저 미분하냐의 차이일 뿐 똑같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미분법이야. 끝. 미분법 끝.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나만 하니까 니네가 졸지? 자, 연습해봅시다. fx가 미분해봐. 계산, 이거 나중에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쭉 늘려 써봐. 이거 뭐하러 계산하니? 그냥 요꼴로만 하라고. 이거 마지막에 정리하지 말고. 그냥 요꼴로만. 이런 느낌으로만. 한번 해봐. 지금 이게 뭐야,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거랑 여기서 배웠던 거 둘 다 하라는 얘기야. 한 방에. 할 줄 알면 돼. 미분법은 그냥 이게 다야, 얘들아. 해볼까? 일단 크게 보면 얘들아 고배 미분이지, 그지? 얘랑 얘를 곱한 미분이야. 그러면 요거를 먼저 적용해보자. f'x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할게. 앞에 거를 미분하면 앞에 거를 미분하려고 보니까 거듭제곱이네. 이거 적용해야지. 그래서 겉미분값 쓰고 겉미분 거기에 속미분값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얘 미분한 거. 거기에 고배 미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 거 미분했으면 뒤에 거는 그대로 쓰겠지. 됐을까? 플러스 뒤에는 쉽지. 뒤에는 뭐 쓰면 돼? 얘는 냅두고 얘만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얘 미분하면 2잖아? 이렇게 되겠지.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을까? 지금 배운 거 둘 다 쓴 거야. 괜찮아? 미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거고, 자, 39페이지에 4번에 도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표현법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볼 줄 알면 돼. 표현법이 나와 있는데 맞다. 그래서 고배 미분에서 있잖아. 거의 볼 일 없겠지만 얘가 괄호 3개짜리 곱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1번씩, 2번씩, 3번씩이라고 한다면 3개짜리 고배 미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순서대로 하나씩만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1번씩 미분하고 곱하기 2번, 3번 플러스 2번씩 미분하고 곱하기 1번씩, 3번씩 플러스 3번씩 미분하고 1번씩, 2번씩 곱하고 이렇게 되겠지. 순서대로 한 번씩. 뭐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 단순한 얘기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거기 책에 보면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미 했었어. 자, fx를 미분하면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 프라임 x라고 읽으면 돼. 그럼 얘는 원함수, 얘는 미분한 함수, 도함수.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함수값.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했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오케이? 그러면 y는으로 정리되는 식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얘를 미분했다라는 표현은 y 프라임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하나 더 있지, 얘들아. 거기 4개 있는 거 뭐야? f 프라임 x, y 프라임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여, 얘들아? 그 뒤에 있는 거는 몰라도 돼. 괜찮아. 쓸 일
볼 일 없어. 여기까지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아마 너희 미적분 1에서는 이거 거의 볼 일 없거든? 미적분 2에서는 주구장창 볼 거야. 근데 미적분 1에서는 볼 일 없어. 요거 얘네들이랑 똑같은 말이야. 미분했다는 뜻이야. y를 x에 대해 미분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냥 이거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볼 일은 이거 두 개가 99%야. 미적분 1에서는. 알겠지? 근데 요거 하나만. 이거 dx분의 dy라고 읽으면 개 쪽팔린 거다. dy dx라고 읽어야 돼. 책에 써있지, 얘들아? 조그만하게 써있을 거야, 아마. dx분의 dy라고 읽으면 무식한 거다. dy dx. 분해도 필요 없어. dy dx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dy dx로 읽는다. 그리고 얘는 얘네들과 똑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fx가 쉽게 하자. x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게? 라고 한다면 얘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는 얘기지. 한글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는 그냥 이거요 라고 하겠지. 같은 방식으로 y는 x제곱 플러스 2x가 있어서 그럼 이거 뭐야? 라고 했으면 뭐 미분하시오니까 이거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걔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 근데 볼 일 없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흐름이랑은 딱히 연관성은 없고 그냥 요렇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거기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지금 설명 다 했거든?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넘겨보면 일단 숙제 정리 좀 해보자. 숙제. 여기 조금 다르게 할 거거든? 자, 숙제 잘 들어. 표시해. 40페이지 숙제. 넘겨서 189번부터 199번까지 숙제. 지금 배운 것만 할 거야, 얘들아. 됐니? 끝. 숙제 끝. 진짜 적지? 잠깐만. 한 문제네?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닐까? 해? 하나밖에 없는데? 199번? 아마 지문 아닐걸? 풀라고 해도 지문 아닐걸? 자, 숙제 표현됐지? 표시했지, 얘들아?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뛰어넘은 애들을 보자. 왜? 그 사이에 뛰어넘은 애들을 보자. 41페이지부터 쭉 보면 얘들아, 41페이지는 안 보이겠지만 42페이지부터 넘기는 순간부터 얘들아 뭐야? 극한식이 계속 나오지. 보여? 극한식 계속 나오는 거? 모르면 안 된다고. 외워야 돼. 아까 내가 외우라는 거 기억나지, 얘들아? 무조건 외워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너무너무 좋아해. 극한식 계속 나오잖아. 극한식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너희가 미분법을 알더라도 극한식 써야 돼. 알겠지? 해서 숙제는 아주 적다.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거는 우리가 내용은 배웠지만 너희가 문제로는 아마 아직 못 풀어. 41페이지부터는 배워야 풀 수 있을 거야. 왜냐면 극한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 한두 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 짓자. (154번) 자, 154번 보자. fx가 있는데 f0은 0이래. 다음 x가 0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저렇게 나왔대. 야, 얘들아, 그러면 x가 0에서 a까지래. 그러면 f0은 0이고 fa는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두 점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평균 변화율이니까 두 점을 이렇게 표현하자. 0,0과 a, fa라고 표현하자. 괜찮지? 그럼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이 두 점으로 평균 변화를 구하자. x 증가량 a에서 0 빼니까 a지. y 증가량 fa에서 0 빼니까 fa지. 이게 평균 변화율 아니야? 근데 그게 뭐래? a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대. 됐어? 그럼 뭐 구하래? f1 값 구하쇼. 그럼 얘들아, fa는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아닌가? 야, 이 a가 나왔다고 뭐 대단한 건가? 여기 x자리 넣으면 x에 대한 식이고 t 넣으면 t에 대한 식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f1 구하라 했으니까 뭐 하면 돼? a도 1 넣으라는 얘기잖아. 끝. 됐지? 평균 변화율은 이건 오늘 새로 배운 게 아니야. 그냥 단어만 새로 배운 거지. 내용은 너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했고 숙제 안 해오면 안 돼. 그리고 개념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다시 보고 꼭.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 열심히 풀어봅시다.